챕터 46. 몇 년 이내에 또 폭락이 올 텐데 대응책은? 10년마다 대폭락은 항상 오고 2, 3년마다의 중소형 폭락도 항상 주기적으로 온다. 안 오면 좋겠지만 올 수밖에 없다. 21년 6월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풀었다. 미국 M1 통화 공급량입니다. 미국은 2021년 2월 18조 발표를 끝으로 M1 통화량 공개를 멈췄다. 돈이 역대급으로 풀린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 넘치는 유동성은 부동산으로, 가상화폐로, 주식으로, 실물 자산으로 옮겨다니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중인데 언제까지 이 상승이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유동성을 흡수하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물 자산이든 가상 자산이든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놓을 확률이 클 것 같다. 자산 가격 상승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화려한 폭락이 올 텐데 그 전에 화려한 폭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1929년 대공황 전에도 그랬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에도 그랬다.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폭등장이 한번 왔다가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오건 저런 이유에서 오건 반드시 온다. 하지만 단기간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39 주식 실력은 자기 ROE 무한제곱에서 폭락을 한 번이라도 피할 수 있으면 장기 ROE가 개선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은 아마도 평생 한두 번 정도나 가능하지 타이밍을 맞추려고 사면 77은 49의 확률로 자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언젠가 올 폭락장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하나, 폭락 시점의 초반에 일단 현금화했다가 폭락의 정점에 재매수하는 방법이다. 챕터 29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한다 해서 77은 49를 꼭 기억하라고 했다. 폭락에서 아웃되는 사람들은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초반에 나갔다가 하락의 정점이라고 생각해서 레버리지 몰빵. 결과는 전 종목 하한가 가는 날에 반대 매매. 둘,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대비해서 항상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다.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항상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한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우량한 자산을 배당까지 보장받고 하는 딜을 성공시킨다. 2008년에 대폭락의 한가운데서 버크셔는 배당 10% 플러스 콜옵션이 붙은 골드만삭스에 신속하게 자금을 투입했다. 현금 비중은 개인별로 편차가 있다. 현금 비중이 없으면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현금이 있으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다. 폭락장에서는 전자가 좋겠지만 상승장에서는 후자가, 횡보장에서도 후자가 좋을 확률이 높다. 극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폭락장에 주가 지수가 1600에서 900까지 가는 2008년 같은 상황에서 900일 때 현금을 쓰기보다는 1300에서 1200일 때 소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1600 지수에도 싸다고 생각한 종목이라면 1200 지수일 때는 아마도 반값 할인, 900 지수일 때는 4분의 1 토막 수준인데 4분의 1 토막까지 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기 때문에 현금이 주식 계좌에 있으면 먼저 써버리고 폭락의 정점에는 없을 확률이 높다. 또한 폭락의 순간에는 두려움이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있는 계좌를 보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다가 현금을 매우 적은 비율로 소진하는 경우도 있다. 폭락 전에도 현금 비중이 있고 폭락의 정점에도 현금이 계속 남아있다. 일정 비율로 현금을 써야지 현금 비중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쓰면 현금 비중만큼 주식이 급격하게 정상 가격으로 회복할 때 자신의 ROE는 낮아진다.
셋, 나는 남들과 달라 라고 해서 선물을 매도 혹은 달러를 사서 해지하거나 혹은 CFD 계좌로 이미 공매도를 쳐놓거나 풋옵션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숫자도 극히 적고 일반인이 따라할 수가 없다. 넷, 아무것도 안 하기. 폭락의 정점에서도 겁이 나서 파는 투매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8개월이면 계좌는 원상복귀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복구만 되었을 뿐이지 10년 만에 온 기회는 놓쳤다. 10년 만에 온 싸게 살 기회는 놓쳤다라는 뜻이죠. 이날을 위해서 10년간 절치부심 칼을 갈아왔지만 약간의 자포자기로 기회를 놓치면 먼 훗날 배우자가 물어볼 것이다. 당신 주식 잘한다고 자랑하더니 그때 당신은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다섯,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일정 부분은 반드시 부동산이나 유동화가 쉬운 채권 같은 곳으로 분산해 놓는 것이다. 부동산은 챕터 45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가 좋았지만 앞으로도 그럴까 해서 ROE 7.1% 수준의 상품이라고 했는데 폭락장에서 주식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수준의 하락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이때는 부동산이 좋은 투자 상품이 된다. 하지만 주식 대폭락 기간에는 부동산도 하락한다. 하락뿐만 아니라 매수세 자체가 실종된다. 주식 반대 매매를 걱정하는 사람이 수천 명인데 부동산을 살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주식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현금 마련 차원에서 혹은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매수세도 없다.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은 잔금이 들어오는 시점과 계약 시점에 괴리감이 있다. 한 달에서 길게는 몇 개월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IMF 때도 8개월, 2008년에는 6개월, 2020년 코로나는 3개월에 주식시장은 반등했다. 그래서 주가 최저점에 집을 팔더라도 매수는 한참이나 오른 후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여유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대출은 바로 신청하면 나온다. 규제 때문에 은행이 안 된다면 보험회사는 대출 승인을 해준다. 이날을 위해서 ROE 하락까지 감내하고 준비해 놓은 부동산이 오히려 ROE 상승의 1등 공신이 된다. 10년간 기다려왔던 자산 레벨업의 기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거나 단위 숫자가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것과 자산의 일정 부분은 대출이 나오는 부동산을 가지고 가는 것 두 가지가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누구도 저점을 맞출 수는 없다.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건 급하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건 급하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현금을 끌어왔건 내 손에 있는 현금은 10년 만에 온 기회이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할로 울면서 맞으면서 사야 된다.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면 사업이 견조하다면 울면서 사야 된다. 시계열을 좀 더 길게 보고 시장이 마이너스 5% 폭락하면 추매,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 현금 사용량을 조금 더 늘리면서 물타기. 하락의 정점에는 온몸을 휘감는 공포감이 내 손가락도 마비시킬 것 같다. 도무지 손이 나가질 않는다.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하락장을 대비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자산 파킹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현금보다 ROE도 높게 나오고 대폭락장이 끝나면 부동산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나는 담보대출도 갚고 계좌는 숫자가 늘어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주식시장 반등이 부동산보다 빠르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익 본 사람은
이익 본 금액은 경매로 좋은 부동산 낙찰받아서 자산 파킹도 가능하다. 대응책이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버티다가 하락의 정점에서 손절하고 마는데 애초에 시나리오라도 생각해 놓으면 행동하기가 그나마 쉽다.